남한 체제에 실망한 이수근. 하지만 반공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수근은 점차 남한 체제에 실망을 느끼게 된다.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던 그는 원고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고쳤다. 김일성 욕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여기 원고 있으니. 나는 내 양심에 반하는 그런 강연은 하지 못합니다. 허허 참. 때문에 그의 거침없는 언행은 중정 내에서도 늘 골칫거리였다. 당시 이와 같은 말들이 TV 방송을 타고 나갔다. 북한에서는 상층부가 아니라 하부층 인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간첩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부층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본가들에게 고충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뭐? 자본가들에게 고충을? 저런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결국 중정 요원들은 이수근에게 따끔한 주의를 주었으니 당신은 촉탁 1급이지만 그래도 차관급인데 국가를 위해 좀 더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소?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으러 왔지 당신네들을 위해 충성하러 오지 않았소. 뭐라고요?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요? 좋소. 지금 당신 얘기는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딴 말만 하지 마쇼. 그러자 이수근은 울며 불며 사정을 했다고 한다. 어이구, 제 실수입니다. 그러니 제발 녹음은 지워주세요. 이후로 중정의 감시는 더욱더 강도를 높여갔으니 당시 중정 요원의 증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밤낮 감시만 당하고 돌아다니면서 선전이나 하고 김일성 욕만 하고 다니려니까 점점 의기소침해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1968년 9월 이수근은 결혼을 하게 된다. 귀순한 지 1년 반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무렵 중정의 요청으로 귀순수기 집필에 들어갔다. 언론인 출신이었던 그로서는 집필은 너무도 기쁜 일이었다. 그리고 곧 장막을 해치고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수근의 수기는 나오자마자 모두 압수되고 말았다. 중정부장 김영욱의 추천사까지 받았는데도 말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북한 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대목에 있었다. 남한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공화당과 중정이 짜고 박정희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만약 이를 비방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모두 갈아치우고 있었다. 이수근, 이 사람 뭐하는 작자야? 이런 내용을 버젓이 써도 되는 거야? 결국 이수근은 중정 감찰실로 끌려가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얼마 안 있으면 선거인데 이따위 글을 쓴 이유가 뭐야?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썼을 뿐인데요. 이거 수상해. 혹시 위장 간첩 아냐? 점점점점점점. 이수근의 탈출. 그리고 69년 2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수근이 위장 간첩이었다고 발표된 것이다. 체포된 이수근은 콧수염과 가발로 위장한 채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출국해 홍콩에서 며칠을 머물더니 남베트남의 사이공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이었다. 참고로 당시 캄보디아는 공산화 되기 전이었음. 당시 방송에서 보도된 발표다. 캄보디아를 거쳐 북한으로 탈출하려던 이수근이 사이공에서 검거되었다. 이수근은 남한에서 정착 기간을 가진 뒤 간첩 활동을 해온 위장 기순자이자 이중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 이수근은 자유대안의 온갖 호의를 배반하고 김일성의 붉은 품으로 달아나려다 잡힌 것이다. 당시의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화가 나서 거리 시위를 하는가 하면
타도하자 공산 괴뢰. 서울에서는 이수근의 화형식이 거행되기도 했었다. 당시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아니, 그놈이 그럴 수가 있는 거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공개 총살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이수근은 과연 간첩이었나? 하지만 이수근이 검거됐을 때 소지한 물품이라고는 안경, 코수염, 가발, 영안사전, 기초용품법, 중국어 회화책 등이 전부였다. 간첩들에게 흔히 있는 난수표나 권총 등은 전혀 없었다. 당시 이수근의 사건을 조사했던 중정 책임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그런 사실을 당시 중정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1988년 북한에서 기순한 김정민의 증언은 이렇다. 북한에서 변절자의 말로는 이렇다 하는 타이틀로 강연을 하곤 했는데 그때 자주 등장하던 게 바로 이수근이었다. 이수근은 변절에서 남한으로 넘어갔다가 남한의 환멸을 느껴서 다시 도망갔는데 그러다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변절자의 말로는 결국 이렇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그가 한국을 탈출한 이유는 결국 한국이 싫어서 탈출했다라는 말밖에 안 된다. 사실 그의 원래 목적지는 스위스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캄보디아로 선회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정말로 북한으로 가고자 했다면 탈출 과정에서 이틀이나 머물렀던 홍콩을 통해서 갔더라면 훨씬 더 용이했다. 당시 홍콩에는 소련 영사관이나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은 홍콩에서 페리오를 타고 마카오로 갔더라면 역시 북한으로 쉽게 갈 수 있었다. 당시 마카오에는 김정일의 별장이 있었거든. 최은희, 신상욱 부부가 납북됐던 곳도 마카오였고 그런데도 쫓기는 몸으로 홍콩이나 마카오에 가지 않았던 것은 애초부터 그의 목적지가 북한이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홍필용의 증언이다. 왜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던 거요? 공산주의도 알아봤고 민주주의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중립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땅히 갈만한 중립국이 여의치 않아 택한 곳이 캄보디아였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가면 저술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체제 경쟁의 희생양이 되자.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실을 차마 밝힐 수 없었다. 자유대한도 살기 좋은 곳이 아니어서 이수근이 탈출했던 것이다. 그러니 이수근을 간첩으로 몰아세워 희생을 강요해야 했던 것이다. 위장 간첩. 4.20에서 이수근을 체포했던 당시 4.20 공사와 김영국의 대화다. 이 공사가 보시기에 이수근이 간첩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간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절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수근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붙잡힌 당시만 해도 그는 자신에게 간첩죄가 적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다.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하니 내 감옥살이는 각오하겠소. 당시 이수근의 법정 진술이다. 국민들에게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또다시 제가 국가에게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보다 열성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수근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다. 점점점점점점.
때문에 이수근은 교도관에게 애원하듯 이렇게 묻곤 했었다. 교도관님,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억울하면 항소를 해보세요. 하지만 이수근은 끝내 항소를 할 수 없었다. 원래 사형수에게는 자살 방지 때문에라도 독방 수감이 허용되지 않는데 당시 이수근은 특별히 독방에 갇혀 있었고 이수근의 감방 주변에는 중정요원이 상주하면서 철저히 감시를 했기 때문에 설령 항소를 피력하더라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사형에 연도된 후 2달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그는 탈출하면서 조카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북한에 자유가 없고 사람 살 곳이 못 돼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였어. 지금 중정에서는 삼성 개헌을 준비를 하면서 공작을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언제 당할지 모른다. 결국 그가 염려했던 것은 정부의 용공 조작에 자신이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